말 많은 물고기. 이번 영상은요. 예고편에서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폐아이의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이가 제 아들이 실제 학회에서, 그러니까 그 뭐죠? 스페셜 니즈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특수교육 학회에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요게 한 20 분, 25분 정도 걸리는 그 발표 내용인데, 제가 고거를 잘라서 지금 요거 화면에 나온 거는 이제 애가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여기 버추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직접 와서 앉아서 듣는 학회 참여자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람 수가 그래도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질문 받으면서 인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그래서 마이크가 요 앞에 있다 그랬더니 앞으로 인제 숙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애가 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하고 이 발표를 했을 때 한 20 분에서 25분 정도 걸린 거였는데, 이게 제 모든 거를 다 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인제 중요한 것들만 담았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또 이거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또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애가 직접 만들면은 모르겠는데, 시험, 이게 학교 끝나자마자 또 시험이 있어 가지고 시험 공부 때문에 아예 인제 그거는 뭐 학생인 이상 좀 자유롭게 이렇게 시간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았고, 물론 인제 요때도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끝나고 나서 더 많이 받았고, 또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했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사람이 인제 둘 이에요. 제가 이거는 같이 인제 직접 들었으니까. 보니까는 인제 제 아들하고는 먼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저는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다음에 인제 그 이야기가 됐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게 난독증이라고 하죠. 난독증. 그러니까 글자를 읽으면 이 글자 자체가 막 이렇게 혼용이 돼 가지고 막 나타나서 글자 해석이 안 되는 형태. 그러니까 보통 수업을 하면은,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르쳐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가 있다 그러면 이 종이에 인제 있는 내용들을 쭉 가르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뭐 이 학생들이 그걸 읽어 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여잔데, 지금은 워싱턴 주립대학 중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그러니까 시애틀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은 워싱턴 주립대긴 하지만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거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 그래 가지고 저쪽 워싱턴주의 동쪽 끝에 있는, 동남쪽 끝에 있는 풀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대학이었고, 이 U 오브 워싱턴은 훨씬 더 뭐 학교 인제 지식의 양으로 커트라인을 하자 치면 이제 훨씬 높은 쪽에 있는 그 학교인데, 여기에 지금 박사과정을 한다 그랬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예. 근데 책자를 보면은 인제 알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박사인지 석사인지 아무튼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나이가 50이 넘은 분이에요. 시애틀 태생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백인이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인제 발표를 했었는데, 뭐라 했냐면 자기는 바보 취급당했다고, 열 몇 살까지인가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너 같은 멍청이가."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글을 읽어서 이게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이 가정에서도 그러고 좀 바보 취급을 당했나 봐요. 그러다가 요리를 배우러 갔었는데,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를 배우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요리 강사가 경험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너 혹시 이 난독증 이런 거 아니냐? 한번 검사 받아 봐라." 그래서 알게 됐다고. 그리고 나서 인제 그다음에 교육 방법을 인제 바꿔가면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발표할 때는 보니까는 이렇게 종이에다 썼더라고요. 종이에다 써 가지고 읽으면서 하니까 실제로 난독증임에도 불구하고 읽고 쓰는 게 인제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그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이가 7 이래요. 7 인데, 이게 인제 자기가 결혼해서 원래 인제 자기 아이도 있지만
재혼을 해서 온 합쳐진 것 때문에 인제 7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저기 뭐야 자기만의 애가 7이 아니라, 근데 자기 아이들 중에 뭐 그게 인제 재혼해서 온 아이들인지 그거는 구분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이들 중에 일단 뉴로 다이버전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이걸 뭐라 하냐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4 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자기 애 중에 하나가 인제 자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 아들 발표를 놓고 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 아이 이름이 인제 영어로는 게빈이거든요. 게빈이라고 돼 있고 한국말로는 똑같이 이게 인제 가빈이라고 써요. 그래서 저희는 게빈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가빈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어 이름이 따로 없이 인제 이 같은 이름으로만 쓰는데, 뭐 어쨌든 저희 애가 와 가지고 이 게빈 발표한 거 보고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맙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를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뭔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13 살까지 미용실을 굉장히 무서워해서 집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저희 애도 미용실을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저도 아마 8 살, 9 살까지 제 아이에 인해서 머리를 집에서 깎아 줬는데,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 아이가 13살 뭐 이때 될 때 표현이 가능했나 봐요. 가위를 가지고 인제 머리를 자를 때마다 무섭다고 표현하면서 자기 목을 자르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로서는 황당하죠. 아니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카락을 자르는 거다 그러면서 보여줘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 돼서 13 살까지 머리 깎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애 발표하는 내용을 딱 듣고 나니까 인제 모든 게 이해가 한번에 간다는 거예요. '아 아이가 진짜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를 인제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너무 이 발표해 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자기 아들도 그렇고 너무 많은 거를 인제 좀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재밌는,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최한 사람인가? 점심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서 있는 이거는 인제 세션 체어라 그래 가지고 이 스피커들을 이렇게 시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 사람인데, 어 얼핏 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때 옷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점심 먹을 때 인제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 교육 전문 스페셜 교육, 그러니까 특수교육 전문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교육인지 아무튼 교육 아니면 특수교육 둘 중에 하나를 연구를 하는 이제 전문 연구가예요. 정확하게 교수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주로가 교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교수였을 가능성이 큰데, 그 사람이 인제 점심 먹는데 제 아들하고 저 있고 그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림으로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림으로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림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희 애가 인제 뒤에 발표하면서 이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공부에 활용하면서 인제 뭐 화학이면 화학의 구조식을 그려서 어떻게 이거를 돌려가면서 화학 이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화학 반응을 이렇게 인제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생물이나 이런 것도.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제 3 차원적 이미지를 그리면서 머릿속에서 이 자기가 인제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그려가면서 인제 연구할 때 이럴 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건 옛날에 아마 TV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멘사인가 뭔가 하는, 멘사? 뭐 아무튼 IQ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하는 무슨 단체가 있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들입니다. 예. 맨사에서 IQ가 얼마나 높고 그냥 다 헛소리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사회 만들어서 인제 놀고 있는 정도고 IQ가 높긴 높죠. 예. 하지만 이거는 문제풀이하는 거를 쪼끔만 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게 인제 제 생각입니다.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게 인제 요즘 AI 가지고 그 부정행위하는 얘기 최근에 인제 막 나오고 있던데 연대, 고대 뭐 다 나온 것 같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요거는 이 지금 이 채널이 아니라 말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 주제 없이 떠드는 그 채널에서 요거 다음에 바로 만들어서 올릴 텐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예.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머릿속에서 수학을 푸는데 수학을 이 3 차원적 이미지였는지 아무튼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 더하기 1은 2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언어로 생각을 해 가면서 하죠. 요 차이 인제 좀 보셔야 돼요. 언어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머리가 인제 좋다 그래서 TV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 이 사람이 하는데 뭐라고 하면 자기는 3 차원에다가 수학이 들어간 상태에서 계산을 그 상태에서 한다. 3 차원의 숫자를 놓고 계산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은 있어요. 근데 능동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이게 인제 이 일을 많이 이제 그래픽 작업으로 원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분자, 원자 이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인제 저도 그런 경우 그걸 가지고선 그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뭐 지금은 안 해서 인제 거의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도 안 해 봤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너도 이 그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통제가 안 됐었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어렸을 때는 자기 기억에도 통제가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미지가 떠오르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뭐 어느 순간 지나고 났는데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하는 그 순간의 대부분들은 통제가 돼 가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제 공부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인제 자폐 아이들만의 특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일반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게. 여기서는 인제 정확하게 그림이라기보다는 영상이 좀 주로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템플 그랜딘 박사의 테드에서 했던 연설을 봐도 똑같이 나오죠. 이게 복잡한 기계를 머릿속에 그려 놓고 어떻게 자기가 그거를 인제 시뮬레이션 해 가면서 해서 그 기계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게 농업혁명을 일으켰는지 이 이야기들을 템플 박사가 했는데 이게 맥락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인제 학회 다음에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 자폐 아이들의 차이가 뭔가라고 해서 인제 그거를 쭉 분석을 해 봤더니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든 이게 이 소리든 어느 쪽에 더 비중이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 인제 다른 쪽을 만나 보질 않아서 '소리에 좀 더 치중돼 있다.'라고 하는 쪽을 만나 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인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이 차이를 인제 쭉 보면 바로 이건 거예요. 자 인제 통제가 안 된다 하는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들었던 내용 제가 인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했던 걸로 짐작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이 영상이라고 일단 해 볼게요. 영상으로 생각하는 이 두뇌에서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을 가지고 보면 일반적인 교육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통제를 해 가면서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게 논리적 사고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학을 문제를 이 머릿속에 3 차원적 이미지로 그려가면서 한다. 이거 논리적 사고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이 3 차원적 영상을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 계속 연구를 한다. 이것도 논리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와 영상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 아이들 저희 아이의 인제 제가 좀 이따 보여 드리면서 한 두어 개만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 애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놓고 이야기를 해 보 이제 보면 논리적인 사고와 영상이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뭐랑 연결이 됐냐면 감정하고 욕망, 욕구, 욕망이라기보다는 욕구라고 해야죠. 이 욕구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욕구라고 하는 게 인제 일반 아이들은 뭐냐면은 언어, 언어라기보다는 요거 신호예요 사실상은 시작은. 예 이거를 언어화시켜야 언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사고와 연결됐을 때 이 신호니까 요거를 좀 지워 놓고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뭐냐면 신호라고 하는 것이 감정과 욕구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생존 때문에 원숭이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그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뭐 독수리를 이름을 붙여서 독수리라고 부르고 그걸로 서로 신호를 통하고 감정을 주고받 교류하고 이런 용도로 신호가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신호가 인간의 신호는 좀 더 복잡하다는 것에서 있지만은 제가 예전에도 이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이 원숭이를 연구하는 원숭이의 신호 체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숭이들의 신호 체계는 인간만큼 복잡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인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건데 원숭이들도 감정과 욕구가 신호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예 말. 언어라기보단. 그럼 언어는 뭐냐? 제가 이야기하는 요 언어는 제가 여기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어는 뭐냐? 논리적인 사고와 연결된 부분이 언어예요.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를 사과라고 하는 이게 똑같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은 사과를 그냥 사과라고 이야기하면서 "맛있다. 사과는 과일이다." 이렇게 하는 건 신호 체계고 실제로 사과를 가지고 "야 사과 껍질은 가을이면 빨개지는데 이게 왜 빨개질까?" 뭐 이래 가면서 찾아나가다 보니까 뭐 가을에 햇빛이 어쩌고 저쩌고 사과가 익어가면서 뭐 여기 껍질에 뭐가 쌓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언어의 그 과정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게 언어의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배워서 듣고 배워서 '아 사과의 껍질에는 뭐 가을 되면 뭐가 쌓여서 뭐 빨갛게 변한다더라.' 똑같이 들은 것을 반복하면 요거는 앵무새예요.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신호 체계를 듣고 그 신호 체계를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할 때는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 게 논리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논리적인 사고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상위 한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교 공부에서 성적이 높고 낮은 거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생각을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상위 1%가 돼서 스카이라 그러던가요? 연대, 고대, 서울대를 갔다 하더라도 그중에 1% 정도 되는 사람들만 언어를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사고와 를 통해서 언어를 사용을 하지 나머지는 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외워서 써먹는 신호 체계가 돼요. 요걸 가지고 쪼끔 신호를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 요거는 제가 요 저기 주제 없는 그 주제 없이 떠드는 채널에서 쪼금 이따 얘기하면서 그 구분을 뚜렷하게 할 텐데 그 부분은 어쨌든 그 쪼끔 인제 변형해 가면서 원숭이들이 도구를 쓰듯이 도구 쓰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 뭐 이 정도? 그러다가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언어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주로는 인제 그래서 이 논리적인 사고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위 1%?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레벨에 상관없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지방대 다 합쳐서 전문대 학교를 못 간 사람은 뭐 다 합쳐서 못 갔다? 못 갔다고 표현하면 뭐 그렇죠. 사실 그 성적으로 자르니까 못 가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초등학교를 나왔든 상관없이 그 상위 전체적으로 그 두뇌의 능력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언어를 제대로 능동적으로 쓴다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인제 수동적인 언어 그러니까 인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드라마 같은 거에서 보이면 뭐 명대사 그럼 그걸 따라서 어디 가 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그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 처럼 된 것처럼 행동하는
머리가 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스스로가. "나는 앵무새입니다."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하잖아요. 그건 앵무새가 잘하는 거고. 아무튼 고 얘기는 인제 저쪽 얘기니까 여기서 더 안 하고요. 넘어가서 자 일반인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논리적으로 영상이 돌아가는 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1%가 돼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이것을 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거죠. 이 신호 체계로 생각하던 그 두뇌를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언어를 발달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교육이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물론 그렇게 능동적으로 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들을 탓하고 있지만 그런데 인제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신호 체계와 감정과 욕구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 있는 데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질 못하고 이쪽으로 끊어내질 못하니까 이쪽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연결고리를 끊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철저하게 개인에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능동적으로 관여를 못 해요. 그러니까는 그 AI 가지고선 부정행위했다는 걸 문제 삼죠. 자 그런데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게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예 처음부터 논리적인 사고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서 자기의 그런 어떤 이제 이 능력을 이 공부든지 생활이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끔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인제 이게 흔히 좀 좀 뭐랄까요? 이 어떤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아니면 그 해당 분야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제 가는 길이고 자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냐면은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게 인제 자폐의 특성에서 강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제 요 이야기를 저희 애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왜냐면 이거는 저희 아이 거지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골라서 몇 개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적인 사고와 영상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대부분의 교육은 여기에서 강제로 사회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거를 강제로 이쪽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이 신호 체계라고 하는 건 사회성을 기반으로 발달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회성을 가지고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워서 익히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제가 색깔을 바꿔가면서 조금 해 볼게요. 이 부분이 언어 부분이 빠지죠. 요 부분이 요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조차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서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죠? 그 아이 머릿속에서 영상이 벌어지거나 어떤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볼 수도 없고. 신호라고 하는 거는 신호를 같이 주고받으면서 뭐 저쪽에서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가 이렇게 돌아보고 불렀어." 이렇게 되는데 왜? 소리로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저쪽에서 "엄마."라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소리가 전달이 돼서 내 귀로 들어와서 엄마가 저는 아빠니까 "아빠." 그러면 "아빠."라고 하는 것을 듣고 돌아볼 수가 있지만은 영상은 머릿속에서 아빠가 그려졌는데 이걸 어떻게 보낼 거예요? 뭐 예전에 뭐 텔레파시 어쩌고 이런 헛소리가 있긴 했지만 예. 뭐 감으로 알아서 '쟤가 날 찾나?' 이러면서 쫓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감은 다 인제 틀리는 경우가 더 많고 어쩌다 맞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좀 부각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게 이 무속인들의 그 점괘가 맞아 들어가는 이유도 인제 그런 데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뭐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빼고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네. 어쨌든 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인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더 생겨요. 어떤 문제냐? 자폐가 아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할 때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이런 제안을 하죠? 알지 못하잖아요.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고쳐야 돼.' 그러니까 약물 투여하고 뭐 식이요법 한다 그러면서 식이요법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우리 치료센터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 제가 예전에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한 분이 그 갔더니 자기 아이를 못 받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얘는 너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저희 이게 교육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랬대요. 이게 뭐를 뜻해요? 또 반대로 그러겠죠. 잘 되는 애들을 놓고서는 "야 너희들은 우리 때문에 잘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네. 그냥 둬도 잘 따라갈 아이들은 그냥 잘 따라가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 한 1 년만 끊어 보세요. 차이가 있는지.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자폐 아이들의 두뇌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템플 그랜딘 박사의 그 테드에서 했던 그 이 설명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대놓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 얘기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그 이 템플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아마 퍼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게 퍼지면은 그 정신과 의사들 뭐 소아 정신과 의사들 뭐 저희 자폐 교육 특수 교육 하는 센터들 이런 데 아마 다 문 닫게 될걸요.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사실상 그쪽 방향으로 가는 쪽이기도 하지만요. 예 실제로 그쪽에서 더 이상 아마 제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퍼지기도 하죠. 왜? 다른 쪽에서는 계속 설득할 거거든요. "당신들 이거 저 말 믿지 마라. 민동필이 저 떠드는 저 소리 말 많은 물고기 저거는 당신들 그 아이들 교육 망치는 거다."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폐 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저는 다음 카페에서 쫓겨났던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 군데를 가장 크다고 하는 커뮤니티가 두 군데예요. 두 군데를 제가 아는 그 두 군데, 네이버는 그때는 아예 아이디를 만들지를 못해서 못했고, 다음은 왜 만들었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만들어진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입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두 군데에 가입했다 두 군데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100% 예요. 근데 거기는 자폐 부모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400 몇십 분이 지금 그 subscribe 해 가지고 구독해 가지고 지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은 참 용기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만큼 답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분들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저는 400 몇십 분이 인제 지금까지 이렇게 뭐 한 2 년째 돼 가나가 1년 좀 1년 반이 돼 가는가 뭐 어쨌든 그 정도인데 이렇게 있다는 게 저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전 같았으면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제 그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계속해서 공회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기어가 인제 맞물려야 이쪽에서 돌리면은 이쪽도 같이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기어가 맞물릴 그 계기가 없으니까 언어가 있으면 언어를 가지고서 맞물려서 서로 언어가 통하면 이걸 가지고라도 돌릴 수가 쪼금이라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제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부모님들이 가진 가장 큰 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넘어야 될 산이 돼 버린 건데, 인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영상이 아니라 이 영상이네. 예. 요 슬라이드네요. 이게 인제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머리 자를 때마다 자꾸 자기 목을 자른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막 이랬던, 목을 자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인제 겹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마 제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빠졌을 때 저희 애가 웃었을 때 웃었던 것.
이게 인제 뭐냐면은 저희 애가 밤에 불 끄는 걸 굉장히 무서워한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갔죠. 예. 그래서 불을 쪼금 켜 놓고 계속 잤어야 됐고, 가끔 인제 나중에 가서 인제 그 불 끄고 자는 게 쪼끔 익숙해졌다 싶더라도 어느 순간 깨면 바로 불을 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요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얘기 들어봤더니 그 저희 애가 발표 연습할 때 인제 알았죠. 예. 그러니까 가기 한 이 2주 전쯤 인제 알게 된 건데, 아이가 초롱아기라고 하는 거를 보고 나서, 그 초롱아기가 인제 그 있는데, 요 초롱아기가 뭐냐면 왜 아구찜 할 때 이 아구 있잖아요. 근데 그 대가 머리 대가리에 이렇게 제 불빛이 있어 가지고 이 물고기를 인제 루어링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제 꼬여 가지고 미끼처럼 이렇게 꼬여 가지고 잡아먹는 애인데, 불을 딱 끄는 순간 이 초롱아기의 이미지 커다란 게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하죠. 그 가위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자르려는데 자기 목을 자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실제로 가위라고 하는 커다란 게 자기 목을 자르는 이미지가 자꾸 그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감정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내려가면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 뭐냐면은 이거는 전자 파리채. 그 전자 파리채로 제가 팔이나 모기 잡으면은 하고 이제 전기 튀기듯이 불꽃 튀기면서 실제 불꽃도 보여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요즘 나온 게 좀 세서 그런지 잘 보이더라고요. 불꽃이 그냥 번쩍번쩍하더라고요. 그런 불꽃이 보이면서 소리가 나는데 저희 아이는 그 불꽃을 보지도 못해요. 소리만 듣고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그러다 인제 요즘 들어서는 인제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소리를 들으면 자꾸 그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소리를 이렇게 가리고 줄이려고 이렇게 가리고 전기대 들고 자기가 인제 모기파리를 이러면서 잡아요. 그러면서 재밌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예전엔 도망가서 진짜 멀리 가 가지고 안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인제 좀 도망갈 때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쓸 때 저희 애 불러 가지고 인제 "야 이거 저기 모기 잡는다." 뭐 "파리 잡는다." 이런 얘기하면은 지가 알아서 인제 피하고 있다가 하고 그러면서 인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인제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폐 아이들 무서운 게 있으면은 경고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얘기를 하라는 거를 인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자꾸 길어지니까 좀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어쨌든 그런데 저희 애가 인제 이 초롱하게 불 끄는 걸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인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롱아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살고 얼마나 크고 그다음에 무엇을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이걸 저는 뭐라면 개념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놓고 "이게 사과 맛있어." 이게 아니라 감정, 맛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과라고 하는 게 껍질은 왜 빨개지고 이게 왜 과육은 이렇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실체를 본다라고 인제 얘기하는데, 그게 개념화의 과정이고, 그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덜 나타나고 그러다가 인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제 저희 아이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인제 그 현상을 보여줘야 돼요. 거기다가 저희 애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 애랑은 쪼끔 다른 얘기라서 그 하는데, 제가 요거는 인제 쪼끔 더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돼요. 아마 여러분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 보세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 가끔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거, 특히 인제 불빛이 같이 있는 동그라미나 이런 모양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네, 있는데 그러면서 도대체 인제 부모님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저도 얼마 전까지도 저희 애가 이거를 얘기할 때까지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런데 인제 요번에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템플 그랜딘 박사의 그 영상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pattern think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템플 박사가 인제 그런 것을, 그런 두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있다고 인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가 그거를 나름대로 설명을 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했어요. 뭐냐면은
어떤 그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을 이렇게 접고, 접고 접으면은 그걸로 하나의 그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종이접기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패런 띵킹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종이접기 같은 거를 해 가면서 아이가 두뇌에서 뭐 어떤 패턴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인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특정 패턴을 무서워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특정 패턴을 가지고 접고 접고 접다 보면 모양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뭘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사마귀 모양인데 무서운 사마귀 모양처럼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아이들은 머릿속에서 이미 그 패턴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기가 무서워하는 어떤 영상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 생각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인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까지 해석의 영역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다 찾아놓질 않았고, 그런 아이들이 혹시 인제 여기 이 영상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아이와 그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 종이접기 같은 걸 해 가면서 접을 때 아이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종이를 잘라 가면서 어떤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아이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좀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해 보면서 그다음에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인제 세상과 연결하려면 물어봐야 돼요. 요거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고, 말이 안 되면 글로다가 매치를 시켜 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어가면서 인제 끌어내야 되는 게 인제 한 방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번 고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찾아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예, 직접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제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 다시 되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런 이거죠. 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감정으로 간다든가 또는 욕구, 그다음에 이미 왜 흔히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아이스크림, 일반 아이들은 갑자기 아이스크림 그러면 머릿속에 아이스크림 단어가 떠오르고 그러면 "아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렇게 가죠. 예. 그런데 자폐 아이들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없나? 이거 지나갔나 보네. 여기 있네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또 자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photographic memory, 사진처럼 기억한다? 이것도 다 헛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그 머릿속에 자기만의 그림으로 그것을 표현을 해 놓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가면 점차 현실화와 비슷하게 만들어 가는 거. 요게 인제 그림의 개념화라고 인제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림의 개념화를 해 가면서 현실과 맞춰가는 거. 그래서 인제 제가 저희 애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의 그림을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가서 물고기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계속 바꿔가는 그런 거를 해서 개념화를 시켜가는 게 인제 하나가 있었다라고 인제 예전에 아마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내가 원하 그건 개념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감정의 연결이 점점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정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이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든 뭐 이게 언어로 생각하는 거든 이건 곧 같아요. 일반 아이들은 언어로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인 사고로 끌어가고 자폐 아이들은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를 논리적인 사고로 끌어가고, 이 두 가지 맥락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건데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제 그거를 바꿔가는 건데, 근데 이게 인제 특히 이 논리적인 사고와 연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건 거예요. 원하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그 머릿속에 들어온 건데 그거에 대한 이름은 알죠. 그죠?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은, 아니면은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겠죠. "저거, 저거, 저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이들 보면 계속 이렇게 가르쳐요. 가리키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죠. 예. 그리고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왜?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내가 그걸 가질 때까지. 이거는 인제 뭐냐면 욕구가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욕구를 자극해서 욕구랑 강하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인제 그것을 논리적인 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현실화를 시켜 가야지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개념화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인 개념화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어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 머릿속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생각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인제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뭐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인제 아이가 동물 소리를 가끔 내거든요. "이용, 이용." 뭐 이렇게 하든가. 아무튼 그러면서 그것도 요번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동물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 동물이 이거는 신호예요. 신호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그 신호를 고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보면은 그 단어를 바로 익혀서 따라하죠. 요건 신호 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에 따라서 동물들이 떠올라서 동물들이 떠들면 그 동물들의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그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동물 소리 같은 걸 반복을 하고. 그러면 옆에서 보면 뭐죠? 어떻게 보이죠? '제가 동물인가? 왜 저런 소리만 내지?'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이 아이들 두뇌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이거는 인제 저희 애가 가지고 있는 인형들이 머릿속에서 자기들끼리 그림이 그려져서 떠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말이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는 동물이 소리가 아니라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말을 익혀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개그맨이 이런 흉내 내면서 무슨 어떤 유행어를 만들면 그거 좋다고 따라하면서 같이 웃고,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나오면 흉내 내고, 뭐 성대모사 한다는 뭐 이런 것들처럼 흉내도 내고 그래 가면서, 그러면서 말의 성 신호의 다양성이에요 이거는. 신호의 다양성을 익혀가는 반면 자폐 아이들은 언어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기 시작해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머릿속에서.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 대인 관계에 써먹을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소인 거예요. 어느 쪽에 더 중점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무게가 달려 있느냐. 이게 욕구와 감정에 연결이 돼 있으면 있을수록 이 아이들은 세상과 연결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자기의 이 욕구와 감정이란 건 나만의 욕구이자 나만의 감정이잖아요.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내 감정과 저 사람 감정이 다르지가 않으니까 의사소통이 돼요. 하지만 자폐 아이들은 그게 안 되니까 실제로 이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로 끌어 나와서 거기서부터 쓰는 방법들을 익혀 가야지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갈 수 있는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템플 그랜딘 박사처럼 자기가 스스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깨어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능동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고 나와야 되는데, 점점 끊는다는 게 인제 한 번에 확 끊는 게 아니라 하나둘씩 끊어 가면서 점점 이쪽을 늘려가는, 시소를 이렇게 기울기를 바꿔가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 교육 방법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저기 뭐야, 지금까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 아이들은 이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값비싸게, 제가 제 수업하면서 제 수업료가 요번에 쪼끔 오르기는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비싸게 받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언어 치료 하나만 하고 놀이 치료 이것만 해도 여기 캐나다 저희 BC주에서 들어간 돈이 45분 수업에 제 기억에 인제 끊은 지 꽤 됐는데 그 끊기 전에 비용으로 얼마였냐면 한국 돈으로 3만 원이었어요. 12만 원, 13만 원 정도. 네. 거기다가 인제 한 번씩 수업을 또 안 하고 뭐가 있냐면
그 이밸류에이션하고 리포트 쓰는 시간 그래 가지고 그게 또 인제 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인가 뭐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들어가죠. 그러면 수업 한번 빼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 비용이 엄청나요. ABA는 더했어요. ABA는 그 1 년치 자기네가 교육 계획한다 그러면서 얼마를 받았더라? 거의 지원금이 한국 돈으로 하면 2천 몇백 들어오는데 그 이 2천 몇백 중에서 디자인한, 왜냐하면 저희가 인제 중간에 ABA 인제 끊는다라고 한 게 딱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아 이건 아니다. 인제 우리 끊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계산하면서 이제 계산서를 들이는 게 뭐냐면 그 이 뭐죠? 교육을 디자인하고 하는 데 들어간 돈이 2천만 원이에요.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그러면서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그냥 다 가져가요. 법적으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거 다 가져간다. 고소하려면 해라."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부에서 들어왔던 그 2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 한 번에 1 년치 다 날렸어요 그때 그걸로.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제 그다음에 그거 끊고 나서 인제 그 저희 저희가 아르바이트생들을 그 해서 아이를 인제 저희 뭐야 교육을 인제 대신 이렇게 교육이 아니라 현실에서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가 원하는 곳을 가게끔 이렇게 해 가면서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마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 제가 여기서 인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교육 방법으로는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쓸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가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대학도 가고 박사과정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은요, 그냥 냅둬도 대학 갈 사람들, 박사를 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를 들지 않았나요? 자폐 진단을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뭐 나서 직장도 잡고 박사학위도 받고 다 그런 상태에서 30 넘어서 자폐 진단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접근하는 게 안 돼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 그러면은 친구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희 돌아서고 막 이랬었다는 그 사람 이야기 제가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박사를 받았냐? 아니에요. 예. 진단을 따로 가서 받지 않았을 뿐이지 자폐를 나중에 가서 자폐라고 진단이 내려지고 그다음부터 사회 그 시스템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인제 있는데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나마 공부할 때는 그래도 그게 하나의 그 가는 그 목적이었는데 인제 여러 가지 사정 그 박사 받고 나서부터 인제 사회 생활 생 이 그 사회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활이 급변하다 보니까 사회성을 요구하는 그 사회에 들어가니까 이게 튕겨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예요. 그러면 인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될지 안 될지 한번 보라고. 그냥 냅둬 놓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여러분들 머릿속은 좀 복잡해지죠. 안 하려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하면은 그게 될 수도 있다라니까 그 한낱 실오라기 같은 그 희망은 또 붙잡을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사람들이 "이게 잘 된다." 그러니까 우 몰려가고 "저게 잘 된다." 그러니까 우 몰려가고 어디서 뭐 "이런 게 임상을 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임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은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몰려가고 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또 그러면 사회는 그걸 가지고 이득을 해먹 이제 이득을 보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인제 광고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올릴 텐데 제가 다른 영상은 올리지는 못해도 광고는 해서 올리긴 할 텐데, 어쨌든 제가 그 제 교육에 대한 거 예 요거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 봄학기 스케줄을 인제 잡아 놨는데 봄학기 스케줄을 그 쭉 해 가지고서는 해 놓으면서 제가 여기서 인제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인제 개념화 수업, 이걸 보여 드려야 되는 게 여기가 아니구나. 헌저드 아카데미에 보면 여기 인제 그 부모 교육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중요하게 해 놓은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개념화 과정. 인제 처음에, 왜냐면 요거는 두뇌 발달 과정, 이거는 두뇌를 사용하는 쪽이냐 퇴화시키는 쪽이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그 기본 수업이고, 그다음부터는 개념화하는 것. 여기에 인제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왜냐면 지식 관찰의 개념화가 아니라 아이들 두뇌 속에서 벌어지는 거. 요거는 인제 제가 이거를 사실 만들어 놓고 나서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애가 발표하는 거를 보기 전에 만든 그 수업 계획이라 그게 들어가질 않았어요. 여기 아이의 그 두뇌 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개념화하는 그 과정을 집어넣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지 못했는데, 어쨌든 현실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실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념화를 시켜 가면서 연결하고 해 가면서 가는 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 놨는데, 요거는 뭐 제가 광고 만들 때, 그리고 수업 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인데, 예 수업 설명회가 정해지면 그때 수업 광고랑 같이 해 가지고 날짜랑 이런 거 하면서 간단하게 인제 설명드리고, 수업 설명회에서 질문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인제 그 계획 중인데, 어쨌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실제로 다르구나. 그리고 지금 기존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야기한 그 간단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요. 예 제 주장으로는 이 방법이 유일해요. 예. 아이들이 혼자서 깨어나오지 않는 이상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아이들을 세상과 연결할 수 있도록 끌어내고, 더하기, 세상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두뇌 발달로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천재적 사고, 제가 인제 이 개념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 방법을 쓰면서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에다가 그 공부 방법을 적어 놨거든요. 이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한 공부 방법으로 인제 적어 놓은 건데, 그 방법이 천재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거기다 얘기한 게, 뭐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나는 내 아이가 천재적 사고를 발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원치 않고, 그냥 좀 일반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해 가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이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천재적 사고로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두뇌를 사용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질문과 호기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과 호기심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재적 사고를 발휘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일상에서 그 사기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 가면서 판단을 내리는 기준으로 쓸 수도 있고, 이거를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호기심이 없으면은 질문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끌려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에 빠져들어가고 사기에 당하고 다단계에 빠지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단계나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 방법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끌려만 들어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방법 이야기는 요 전 단계, 질문과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의 시작이라고 해야죠.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지, 천재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방법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이 자폐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새로운 버전을 하나 인제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애하고 했던 내용들이 인제 논문으로 나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제 한글로 된 책을 하나 쓰려고 생각 중인데, 이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방법 이야기, 요게 인제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추천드리는 그 책의 내용 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질문과 호기심을 계속 바꾸는 방법을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일반 아이, 나중에 일반 아이는 언어로 접근하면 되고, 자폐 아이는 두뇌 속에 생각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 생각하는 아이들을 그 현실로 끌어내면서 연결을 하는 거. 이게 인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지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집어넣어 가면서 끌어낼 수 있는 그 첫 단계가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방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제 제가 요거를 좀 더 자폐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하나를 인제 더 쓰면 자폐 부모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인제 그 아이를 교육하는 용도로 교재같이 인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인제 제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고 오해는 바로잡고자 요 내용은 여기다가 다룹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예.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아마 요 인제는 진짜 바빠서 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쯤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전에 인제 저는, 왜냐면 이게 수업 설명회, 줌 링크로 수업 설명회 하고, 그전에 수업 설명회와 제 수업 광고를 위한 그 이 내용, 개념화라는 게 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간단하게, 수업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 그 수업에 관심 없으셔도 보시면은, 그때 가서 그걸 보시면은 내 아이를 교육하는 그 과정을, 그 아마 계획을 짤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시간을 내셔서라도 참여해 보시라고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아마 1월 달쯤 돼서 다시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른 주제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